채널현 위클리 무비 2014년의 마지막 날 대면인 위치에 있고 배짱이 나타나도 물건 전달할 인파로 북적거리는 보신각 앞에 형사들이 잠복 중입니다. 한편 1982년의 마지막 날 기다리다 망부석 달 뻔했네. 이곳에선 한 연인이 타종식을 보러 왔는데요. 그렇게 2시간대 모두에 설레는 새해가 찾아오고 막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거리의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 보이던 그때 나랑 결혼해 줄래? 왔다. 배짱이가 왔다. 대리야 배짱이 접선 중. A조 B조 빨리 따라잡아. 우리 지금 서로 다른 시간 속의 두 남자는 같은 모습으로 범인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벌어진 몸싸움 끝에 치명상을 입게 된 두 사람.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그들은 간신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오게 되죠. 미친들 이름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꿈속에서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목숨 잃을 뻔한 그날 밤 이후 꿈에서 한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1983년의 이 남자 지화는 왠지 영어를 잘 가르칠 것 같은 음악 교사로 하나, 둘, 셋.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윤정과 미래를 약속한 사이인데요. 죄송합니다. 죄송은요. 수업 자료 가지러 오셨어요, 선생님? 아니요. 오랫동안 사랑을 키워온 그들은 신혼집을 보러 다니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편하게들 둘러봐. 편하게 여기 구석. 사람은 죽는 순간에 다음 생에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모습 이대로 태어날 거야. 우리 꼭 다시 만나? 그런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깨어나는 2015년의 이 남자. 누구? 2반 강 반장이네. 아, 예, 이번에 새로 오신 강령 2반 김건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건우는 강력반 형사로 근무 중인데요. 칼 버려 이 새끼야. 그는 매일 이상한 꿈을 꾸는 것도 모자라 새로 부임한 반장의 거친 행동에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그 쏴놓고 등은 왜까? 너 아직 소문 못 들었구나. 반장님 와이프 살해당했대. 경찰밥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쫓기 시작한 범인한테 사모님한테 보복을 한 거지. 그래서요? 반장님이 도망가는 놈 등 뒤에서 총을 한 방 빵! 그 이후로 나의 종적을 감춘 거야. 다시 1983년 지화는 말썽꾸러기 제자 승범을 교육 중인데요. 제발 좀 생긴 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길을 잃어서 나침반을 꺼냈다고 생각해봐. 나침반 바늘이 마구 움직이겠지.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넌 아직 방향을 찾고 있는 거야 임마. 남의 말이나 듣고서 널 판단해서야 쓰겠냐. 교사의 본분은 가르치는 게 아니야. 기다려주는 거지. 눈 오네? 우와. 해쳤습니다. 때 아닌 9월에 찾아온 첫눈. 2015년의 같은 날에도 첫눈이 내리고 있었고 1983년 9월 26일에도 오늘처럼 눈이 내렸던 겁니다. 32년 만인 거죠. 재밌는 사연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32년 전 라디오를 듣던 건우는 들려오는 익숙한 이름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싶습니다, 선생님. 백지환? 아이씨 깜짝이야. 꿈에서 어떤 사람을 봐. 그게 누군데? 형사야. 뭐래?
꿈에서 깨면 너무 피곤해. 있잖아. 2015년이야. 미래의 사람과 과거의 사람이 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 음악 선생님이 예지몽을 꾼댄다. 정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전 어느 대 할까요? 정말로 궁금해? 네. 사람들이 뭘 하나씩 전부 다 들고 다녀. 그 손바닥만한 게 라디오도 나오고. 놀라지 마라. 이게 텔레비도 된다는 거야.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럼 뭐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애들한테 하고 앉았네 참. 야 진짜야. 선생님이 그때는 물도 사 먹어. 너 그거 신내림이야. 답답하던 건우에게 그것을 증명할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이 여자 그 여자예요. 진짜 그 여자 맞다니까요. 꿈속의 여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심히 그녀를 따라가던 건우는 윤정과 같은 얼굴에 조금 더 늙지 않은 그녀를 마주합니다. 너지 파바리맨.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혹시 서윤정 씨 아니세요? 계속 봤거든요. 꿈에서. 변태 또라이 아니야? 아저씨, 이 새끼 형사 맞아요? 김건우. 아이고 무슨 형사가 지갑이나 털리고 말이야. 앉아봐. 무슨 일이지? 아, 네, 반장님. 그게 꿈에서 본 여자를 만났는데요. 저보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행히 오해가 풀리며 술자리까지 하게 된 두 사람. 아 진짜로 서경고 선생님 아니에요? 보이죠? 미성고등학교. 소은이란 이름의 그녀는 볼수록 꿈속의 윤정을 닮아 있었고 숫자 세는 것까지 똑같네. 자, 다 같이 한번 건배하시죠. 건배. 그의 진지한 얼굴이 내심 신경 쓰였던 소은은 다음날 건우가 했던 말이 모두 사실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서경고등학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 선생님, 우리 미성고 옛날 이름이 서경고예요. 네? 재단이 바뀌면서 이름도 다시 지었죠. 서윤정. 진짜네. 진짜 똑같이 생겼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당연하죠. 다음 주 토요일 3시쯤에는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말인데. 어디서 쌍팔로도 숫자가. 그렇게 지환에 이어 윤정 역시 실존 인물이었던 상황. 청소년 축구 대표팀 축구 잘했네. 1983년 83년이 궁금해진 건우의 앞에 미제 사건 파일 하나가 놓여지고 예. 건우가 본 파일을 지환 역시 함께 보게 되는데요. 지아 씨 남들이 보면 과학 선생인 줄 알겠다. 윤정의 죽음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지환. 두 사람은 어때? 재미있는 일 없었어? 꿈 말이야. 꿈이 뭐? 나 꿈 따위 안 믿어. 그것을 부정하던 그는 꿈에서 본 모든 것들이 사실이란 것을 알게 되고 범인이 있는 곳을 찾아간 지환은 도망치는 그의 뒤를 황급히 쫓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강영철 씨라고 있습니까? 어이 강 씨, 벌써 손 터는 거야? 한편 그 시각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가게를 나서던 윤정은 마치 운명이라는 듯 도망쳐오던 범인과 마주치고 뒤늦게 그곳에 도착한 지환은
부정하고 싶었던 그러나 정해져 있던 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죽였어? 왜 죽였어? 아버지, 안 죽였다 승범아! 윤정의 죽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막지 못한 두 남자. 목을 칼로 구웠어요. 살해당한 겁니다. 슬픔에 빠진 지환을 본 건우는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고 강당 화재 사건, 강당 화재와 남서부 사건 모두 현장에서 방독면 발견.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살해당했어. 건우의 도움을 받은 지환은 범인이 승범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4차, 5차, 9차 자범인 강영철이 정말 이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5차 살인사건 84년 3월 31일 강영철은 이미 사망했어. 강영철을 찾아가. 목격자가 분명해. 그 안에 누군가 있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톡 쏘는 게 달게 느껴지는 그런 건데. 아, 그리고 까만 가면 위에 안경을 쓴 것 같기도 하고. 방독면이면 말이 되겠네요. 오늘 1983년 10월 18일 곧 강당에 화재가 발생할 것이다. 강당에 모여있는 49명의 아이들을 죽이기. 그리고 건우가 전달해준 또 하나의 사건, 방화살인을 막기 위해 지환은 강당으로 향하는데요. 반드시 오늘 놈을 잡고 말겠다. 그렇게 두 사람의 노력으로 아이들의 미래는 바뀌게 되고 미래가 바뀌었어. 지환은 그것을 가능케 해준 건우를 위해 윤정에게 주었던 반지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나비 효과일까요? 말도 안 돼. 수년 만에 나타난 범인에 의해 소은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30년) 전에 놈을 잡았어야 했어. 그것을 알게 된 지환은 자신이 사랑한 윤정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건우가 사랑한 소은을 구하기 위해 또 한 번 미래를 바꾸기로 합니다. 너야? 아까 쪽지 보낸 게? 이거 무슨 냄새야? 일어나, 지원. 하지만 결국 범인은 또다시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고 꿈을 통해 범행을 지켜본 건우는 소은을 살해한 범인의 수법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소은 씨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다른 방독면 살인 사건과 좀 다릅니다. 스타일이 달라요. 30년 전에 누군가 놈을 잡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것을 반장에게 보고하던 건우는 그가 지환의 제자 승범이란 것을 알게 되는데요. 선생님은 그걸 다 어떻게 아세요? 내가 실패하면 이 여자의 죽음을 꼭 막아줘. 이 차가 바로 정소원 앞을 가로막았던 그 한편 그날 이후 포기하지 않고 사건에 매달리고 있던 건우는 우연히 범인이 아직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늘로 솟은 게 아니라면 아직 거기 있다는 소리지. 살해된 줄 알았던 소은은 범인의 앞에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여보세요. 건우 씨! 거기 지금 어디예요? 멀리 터널이 보여요. 계속 클락션 울리면서 가고 있어요. 소리가 들리면 말해요. 내가 금방 갈게요. 조금만 참아요. 가까이 오지 마! 도대체 왜? 그리고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소은을 건우가 데리러 가던 그때 소은 씨 죽으면 안 돼. 현주. 현주 너 봤지? 마치 윤정처럼 이것마저 정해진 운명이라는 듯 너무도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소은. 이거 우리가 압수한 폰보로예요? 그녀의 유류품을 챙기던 건우는 범인의 정체가 강반장이란 것을 알게 되고 강승범. 그는 자신에게 분노를 토하는 건우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미안하다. 소은 씨를 왜 납치했어? 이 녹음기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주신 거야. 그땐 선생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네가 내 앞에 나타난 거야. 12년 전 내가 다녔던 학교에서 타임캡슐 개봉했지. 그런데 그 안에서 칼이 발견됐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내는 납치당했지. 그 칼과 아내를 교환하자더군. 나는 그날 정소은을 따라다녔어. 오늘 내가 놈을 잡으면 정소은은 살겠지.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 과거에 백지환 선생님이 방독면을 잡아주기만 한다면 현주도 살아 돌아올 수 있어. 절대로 방독면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겨우 그런 바보 같은 이유 때문에 소은 씨를 죽인 거예요?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놈을 흉내냈다? 현주가 돌아올 것 같아서? 하지만 똑바로 봐. 당신 때문에 바뀐 과거를. 선생님, 학교에 가신 뒤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가지 마세요, 선생님. 쏘지 마! 그렇게 건우의 눈을 통해 승범 역시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된 지환. 선생님, 학교에 가신 뒤에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는 30년간 이어진 비극을 막기 위해 홀로 학교를 향합니다.
은정이 왜 죽였어? 과하실 아픔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 간섭을 해요. 선생님. 다행이다. 상품아 피해! 백주환 선생님 때문에 나 학교 잘리겠어요. 어? 이 얼굴로 어떻게 학교 선생을 계속해요? 그나저나 백 선생님 참 대단해요. 인정해 드릴게요. 선생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승범아. 그렇게 지환이 살인마와 함께 희생하며 어떻게 오셨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듯한 다음 날, 건우는 익숙한 일상 속 낯선 시선을 받고 있는데요. 형 여기서 뭐해요? 그러는 동생은 니슈. 저는 8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이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얼떨떨한 기분으로 서경고로 향한 그에게 그리운 얼굴이 다가옵니다. 뭐해? 자리에 앉아. 그리고 영화는 지환이 그랬듯 학생을 기다려주는 선생님이 된 승범의 모습과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동안은 방향을 알 수 없는 법이야. 그동안 눈금을 읽을 수 있겠냐? 32년이란 시간과 죽음을 넘어 다시금 사랑을 하게 된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며 아름답게 막을 내립니다. 이거 옛날에 언젠가 미리 본 것 같아.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모습 이대로 태어날 거야. 우리 꼭 다시 만나. 알았지? 서윤정이 뭘로 태어나든 어디 있더라도 내가 꼭 찾아낼게. 나랑 결혼해줘.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16년 개봉작 시간이 탈자입니다. 엽기적인 그녀와 클래식으로 유명한 곽재용 감독의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아시아와 미국 활동에 주력하던 그가 오랜만에 국내에서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괜찮은 소재와 준수한 배우들에 비해 시대에 뒤떨어지는 연출, 여러 장르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이 영화의 장점들을 다소 퇴색시키는 느낌이었는데요. 감성 멜로의 대가라 불리었던 만큼 내공이 돋보이는 멜로 연출과 달리 스릴러에 대한 해석은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한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두 남자의 이야기, 시간 이탈차 추천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